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접합에서 볼트 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접합의 종류 같은 경우는 예, 리벳 접합이 있죠. 핀 접합, 리벳 접합이 하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륵입니다. 정말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볼트가 있는데요. 일반 볼트는 뭐 예전 기준으로 SS 뭐 400 볼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적어도 건축 구조에서는 일반 볼트는 가체결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만 비구조 요소라면 사용 가능하겠죠. 적어도 이 건축 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접합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체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볼트도 배제해도 되고 우리가 이 볼트 접합에서 생각해야 될 건 고장력 볼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장력 볼트에 해당하는 애들은 F8T, F10T, F13T가 있는데 교재에 약간 오타가 있네요. F10T를 주로 사용하죠. F10T를 주로 사용하고 F13T나 F8T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T가 뭐냐? 이 T 그냥 사우전트예요. 그러니까 즉 1000.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T가 사우전트라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생각하면 얘는 F8T 같은 경우는 800 MPa, F10T 같은 경우는 1000 MPa, F13T 같은 경우는 1300 MPa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이러냐? FU가 1000 MPa인 F10T를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볼트의 배치 방법인데요. 이 배치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렬 배치와 언모 배치, 불규칙 배치라고도 하죠. 불규칙 배치. 두 개 차이를 보면 얘는 그냥 볼트를 접합할 수 있는 자리에 쭉쭉쭉 볼트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언모 배치는 이렇게 엇갈려서 배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알아놓으면 좋은 거, 이 볼트하고 볼트 사이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 볼트에서 연단까지 거리가 연단 거리, 볼트에서 측단까지 거리가 측단 거리. 이거는 가끔씩 뭐 용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같이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 뭐가 좋으냐? 둘 중에서 언모 배치가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볼트하고 볼트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렬 배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모 배치를 사용하면 결국에 언모 배치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언모 배치를 사용하겠죠. 언모 배치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정렬 배치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정렬 배치를 사용해야 접합에 필요한 플레이트의 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합에 필요한 플레이트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렬 배치를 사용하고, 다만 이제 듬성듬성 배치에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엄모 배치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이제 듬성듬성 배치할 때 엄모 배치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배치 방법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엔 파괴 형태입니다. 파괴 형태. 이 볼트가 어려운 게 이 파괴 형태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 파괴 형태 때문에 어려운데, 우선 이 첫 번째 이 전단 파괴입니다. 전단 파괴는 왜 발생하느냐? 지금 볼트로 이 플레이트 두 개가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죠. 접합이 되어 있고, 얘는 이쪽으로 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볼트가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볼트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볼트가 받을 수 있는 힘을 넘어서면은 볼트 이 자리가 싹둑 잘리겠죠. 전단 파괴는 이렇게 가위로 자르듯이 잘리는 파괴잖아요. 이 플레이트하고 플레이트 사이에 이 자리가 잘려서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이게 전단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인장 파괴인데요. 인장 파괴는 이 볼트를 지금 아래 위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잡아 당기고 있으면은 얘가 인장을 받다가 인장 파괴가 발생하겠죠. 이 볼트에 사용하는 강제는, 우리는 고장력 볼트만 쓴다고 했죠. 거의 고장력 볼트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F10T가 1000MP라고 했어요. 1000MP. 따라서 이렇게 이 튼튼한 애를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튼튼한 애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강제가 고강도가 되면 취성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장으로 뽀갠다 하더라도 이렇게 취성 파괴가 발생합니다. 취성 파괴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지지만 어쨌든 인장력을 받아서 파괴되기 때문에 전단 파괴하고는 다른 형태로 파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지압 파괴인데, 지압 파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볼트 구멍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가 위에 거랑 밑에 거 이렇게 지금 당겨지고 있죠. 당겨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볼트가 여기 있고, 그럼 이 볼트 구멍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당겨지다 보면은 일정 부분 이상 가게 되면 볼트가 옆에 이렇게 딱 달라붙겠죠. 아니, 색깔 바꿔야 되겠네. 볼트가 옆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파괴가 지압 파괴입니다. 물론 이건 항상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볼트에서도 똑같이 볼트의 지압 면적에서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상 볼트보다 얘가 더 약하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파괴가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연단 파괴입니다. 연단 파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볼트에 닿아 있는 이 플레이트가 힘을 계속 받다가 결국에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죠. 얘가 이 연단 파괴고, 그 다음은 블록 전단 파괴입니다. 블록 전단 파괴 같은 경우는 블록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파괴죠. 얘는 뭐 인장제 파괴이긴 하지만 볼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파괴 그림에서는, 파괴 형태에서는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얘를 자세하게 다루는 거는 인장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이 5가지의 이 파괴 형태를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연단 및 측단 거리입니다. 연단 및 측단 거리를 얼마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숫자를 다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트 설계를 하려면은 볼트 배치를 해야죠. 볼트 배치. 볼트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로 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로 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로 해? 이것까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표에 있는 숫자까지 쓰시오라고 기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아주 오래되었고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기억할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띄어야 되는지 대충 알아야 돼. 대충 대략은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연단 및 측단 거리 이 표를 잠깐 보면 이 표에 보면 자동가스 절단이 있고 전단 절단 수동가스 절단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차이 뭘까요? 보통 이 자동가스 절단은 제철소에서 강제가 나올 때 사용하는 절단 방법입니다. 제철소에서 강제가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 아변이나 기계 가공인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에서 플레이트 강제 얘를 발주해서 가져옵니다. 플레이트하고 강제를 공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공장에서 필요한 크기만큼 절단하고 또한 그리고 그 구멍 같은 걸 뚫는 거죠. 볼트 구멍은 이 공장에서 뚫는데 얘가 바로 2차 가공 과정입니다. 2차 가공 과정에 발생하는 건 다 전단 절단이고 수동가스 절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 기준으로 연단 및 측단 거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경 30 이상일 경우에는 1.75D 이상. D는 여기 볼트 공칭 직경이죠. 그리고 1.25D는 기억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고장력 볼트의 볼트 간 거리는 볼트 직경의 2.5배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거리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를 대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1.75D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1.75D를 기억하고 여유치를 두면 됩니다. 이거를 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시에는 연단 및 측단 거리 설계 시의 연단 및 측단 거리는 플러스 알파 이게 1.75D로 하면은 뭐 더 큰 경우도 있고 더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작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더 큰 경우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치를 제법 둬야 됩니다. 그리고 볼트 간 거리.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나만 해보죠. 만약에 얘 이렇게 볼트를 설계하는데 얘가 M20볼트다. 그렇다면 이 볼트 간 거리는 얘 20 곱하기 2.5 하면 50이죠. 얘는 50으로 해주면 되겠죠. 50 또는 60 정도 해줘도 뭐 괜찮습니다. 우리 M20일 때 뭐 60 정도까지는 잘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연단 및 측단 거리, 연단 및 측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20 곱하기 1.75를 해주면 그러면 갑자기 왜 계산이 안 되죠? 35가 나오네요. 네, 35. 35 플러스 여유치 한 5 정도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는 40 정도 떼면 되겠네요. 여기서 40을 뗐으면 여기서 여기는 50을 떼는 것보다는 한 60 정도 떼는 게 더 밸런스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거리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비교해봐요. 34 이상이니까 뭐 이 경우에 한해서는 뭐 35를 썼어도 문제가 없긴 하네요. 하지만 항상 그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장력 볼트의 접합인데 이 접합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합 종류는 총 3개인데 첫 번째 이 마찰 접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찰 접합의 경우 마찰 접합의 경우 당연히 마찰력으로 정하겠죠. 마찰력으로 저항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 마찰력으로 저항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 마찰면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마찰면은 여기가 되겠죠. 제가 표시한 여기가 이 마찰면이 될 것이고, 이 마찰력이 있으려면은 결국에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T0, 얘가 T0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볼트를 조여준 만큼 위아래로 이렇게 꽉 잡아서 누르고 있을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붙어 있는 이 면적에서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거라는 거죠. 지금 힘 방향을 안 썼는데, 안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만나는 마찰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일면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마찰 접합에서 이면 전단인데, 이면 전단의 경우 이면 전단의 경우 여기 이번에 마찰면을 표기를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꽉 눌려 있죠. 이번에도 위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겠죠. 위아래로 누르는 힘. 위아래로 누르는 힘은 똑같이 T0입니다. T0 이렇게 위아래로 꽉 누르고 있는데 붙어있는 면적이 하나, 두 개예요. 그러면은 작용하는 마찰력도 당연히 더 많을 겁니다. 작용하는 면적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T0가 똑같다 하더라도 일면 전단에 비해서 두 배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면 전단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압 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압 접합 같은 경우는 지압 면적의 응력으로 버티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림을 좀 보면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라고 치면은 얘를 이렇게 막 당기고 있으면은 결국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이 지압면이 되는 거죠. 지압면. 이 지압면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 파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파괴는 여기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3D로 그려야 되는데 2D로 그리면 사실 이렇죠. 예. 파괴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겁니다. 볼트니까 동그랗겠죠.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파괴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일면 전단이고 이번에도 그럼 이면 전단으로 가면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 이번에 파괴가 발생하는 면은 여기가 될 겁니다. 이쪽 면 한 번, 이쪽 면 한 번. 그렇죠. 이번에도 아까의 면적의 두 배가 되겠죠. 왼쪽에서는 이쪽에서 한 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두 번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면 전단이 두 배의 힘을 받는다.
그 다음은 이제 인장 접합입니다. 이번에 인장 접합 같은 경우는 볼트의 인장력으로 볼트 자체 인장력으로 이 저항을 해주게 되겠죠. 얘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당긴다고 보면 얘를 위아래로 당기면 볼트에 작용하는 힘도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볼트가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지게 되면은 아까 파괴 모드에 잠깐 볼게요. 얘랑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트가 이렇게 끊어지는 인장 파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볼트 단면적이 버티고 있는 힘까지는 그렇게 당겨지지 않고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장 접합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접합이 총 3개죠. 마찰 접합, 지압 접합, 인장 접합. 그리고 이제 고장력 볼트의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의 구멍 치수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애매하죠. 간혹. 이런 거 구멍 사이즈 쓰라고 나온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구멍 크기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트 접합을 검토하시오, 뭐 설계하시오인데 구멍 사이즈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멍 사이즈를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력 볼트의 구멍 치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표준 구멍, 대형 구멍. 단슬롯 구멍하고 장슬롯 구멍까지는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이 표준 구멍부터 알아보죠. 표준 구멍 같은 경우는 M16부터 M22까지는 볼트 직경 플러스 2를 해주면 D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준 구멍의 경우 16 플러스 2 하면 18이죠. 20 플러스 2를 하면 20이죠. 22 플러스 2를 하면 24죠. 그럼 이제 여기가 볼트고 볼트 구멍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mm. 1mm씩은 떼놔야 된다는 거죠. 1mm씩은 떼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으면은 우리가 이 볼트를 이렇게 시공을 할 때 끼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둡니다. 이게 표준 구멍이고, 대형 구멍 같은 경우는 D 플러스 4를 해줍니다. D 플러스 4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6 플러스 4를 해주면 20 플러스 4를 해주면 24, 22 플러스 4를 해주면 28. 조금 안 맞네요. 다 맞진 않습니다. 얘도 좀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다 맞진 않습니다. 이게 대체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구멍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고장력 볼트 M24부터 M30까지는 D 플러스 3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24 플러스 3 하면 27,
27 플러스 3을 하면 30, 30 플러스 3을 하면 33이죠. 여기는 D 플러스 6을 내줍니다. 그렇죠. 이 표준 구멍하고 대형 구멍은 이 간격을 2배를 해주면 대형 구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표준 구멍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대형 구멍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 기억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럼 24 플러스 6을 하면 30, 27 플러스 6을 하면 35가 조금 안 맞네요. 30 플러스 6을 해도 38이 조금 안 맞네요. 예. 안타깝게도 이 방법으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양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슬롯 구멍인데요. 단슬롯 구멍 사이즈를 꼭 외우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죠. 단슬롯 구멍은 표준 구멍, 표준 구멍 사이즈 곱하기 여기는 대형 구멍 플러스 2를 하면 됩니다. 단슬롯 구멍 이거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구멍입니다. 얘가 이 단슬롯 구멍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표준 구멍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형 구멍 플러스 2. 대형 구멍보다 조금 더 간격을 준다. 그러면 맞는지 봅시다. 18 맞죠? 22 맞죠? 24 맞죠? 27 맞죠? 30 맞죠? 33 맞죠? 오른쪽 거 20 플러스 2 22 맞죠? 24 플러스 2 26 맞죠? 28 플러스 2 30 맞죠? 30 플러스 2 32 맞죠? 35 플러스 2 37 35 플러스 2 30 40. 행복하게도 이번에는 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연히도 다 맞았습니다. 우연히 다 맞은 거예요. 너무 좋아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장슬롯 구멍 이 사이즈는 장슬롯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전히 표준 구멍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전히 표준 구멍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형 구멍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대형 구멍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대형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러면 18, 22, 24, 27, 30, 33 여긴 다 맞네요. 20 곱하기 2, 40 맞네요. 24 곱하기 2 안 맞네요. 28 곱하기 2 비슷하지만 맞진 않네요. 30 곱하기 2 맞네요. 35 곱하기 2 안 맞죠? 38 곱하기 2 안 맞죠? 하지만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 표준 구멍하고 대형 구멍까지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외워져야 된다. 얘는 뭐 선택사항으로 일단 넘겨놔도 무방하다. 왜냐면 나온 사례가 몇 번 없어요. 정말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나왔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장력 볼트 구멍 치수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볼트 접합을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강도를 구할 줄 알아야죠. 마찰 접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찰 접합으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미끄럼 강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미끄럼 강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마찰 접합학과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접합의 종류에서 봤던 이 그림입니다.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찰면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찰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되새겨 보죠. 마찰력 산정하는 방법. 고등학교 물리니까 중학교 때도 배웠나요? 네,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이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무게만큼. 무게로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하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였죠? 이 무게 대신 그냥 P라고 써놓을게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누르는 힘이 P. 그리고 그럼 이렇게 밀 때 얘가 저항하는 이 마찰력이 발생하겠죠. 이 마찰력은 누르는 힘 P 곱하기 마찰 개수입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찰 개수만 알면 이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마찰 개수만 알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설계 미끄럼 강도로 넘어가가지고 볼트에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구해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식이. 설계 미끄럼 강도 파이 R에는 여기는 뭐 개수만 잔뜩 있습니다. 강도 감소 개수 파이가 있어야 되겠죠. 강도 감소 개수 파이 곱하기 제일 중요한 건 마찰 개수죠. 마찰 개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곱하기 필러 개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T0가 있습니다. 표준 볼트 장력 곱하기 NS 전단면의 숫자이죠.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얘하고 얘가 아까 그 누르는 힘 P 곱하기 마찰 개수죠. 얘하고 얘만 가지고 사실 다 산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추가 옵션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도 감소 개수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값들을 하나씩 알아보면, 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서 이 파이 같은 경우는 표준 구멍, 수직 단슬롯 구멍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이 수직 단슬롯 구멍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경우가 수직 단슬롯입니다.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이제 제가 이거 이쁘게 그릴 자신이 없네요. 얘가 힘을 만약에 이쪽으로 받는다.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볼트 입장에서는
표준 구멍과 별 차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 너무 두껍네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감소 개수가 예, 강도 감소 개수가 똑같이 1.0인 거죠. 표준 구멍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파이가 강도 감소 개수 파이가 대형 구멍 및 수평 단슬로 구멍일 때는 0.85입니다. 수평 단슬로 구멍은 이번엔 얘가 수평 단슬로 구멍이 되겠죠. 아까 이 단슬로 구멍의 사이즈 기억하시나요? 사이즈.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는 표준 구멍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형 구멍 플러스 2라고 했는데 대형 구멍과 유사하죠. 따라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얘 볼트 입장에서는 볼트 입장에서는 지금 대형 구멍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대형 구멍하고 수평 단슬로 구멍은 동일한 강도 감소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슬록 구멍의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으나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다 0.75를 강도 감소 기술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찰 개수는 제가 여기 0.5만 써놨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다 0.5를 쓰세요. 하지만 이 강의 자료에는 0.5만 써놨지만 이 교재에는 좀 더 상세하게 써놓긴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0.5냐? 그리고 이제 이 무도장 블라스터 처리한 마찰면이라면은 0.5가 맞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가 많고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한 표면 일 경우엔 0.45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상황까지는 알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 0.5를 적용하면 보통은 맞다. 그 다음에 필러 개수입니다. 필러 개수. 필러 개수는 필러 개수 1개 이하. 보통 우리가 필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필러를 1개 이하를 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경우는 1.0이죠. 혹은 필러가 이거보다 많지만 필러 내 하중 분산을 위해서 볼트를 추가한 경우 이 경우가 1.0이고 필러가 2개 이상이면서 하중 분산을 위해 볼트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0.85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 볼트 장력인데 설계 볼트 장력은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에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7) 곱하기 응력 더 곱하기 0.75 곱하기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우리가 4분의 파이 d 제곱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응력이니까 F10T라면 F10T라면 1000MPA가 되겠죠. 그 다음에 NS는 전단 면회수입니다. 1면 전단이라면 1, 2면 전단이라면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면 전단이면 힘을 2배를 받는다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기준인데,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장력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인장력도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해요.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럼 얘는 이쪽 방향 힘하고 이쪽 방향 힘으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볼트 접합에 이제 수평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이 교재에 있었던 강의 자료에 있었던 KS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KS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KS는 1 빼기 T0 곱하기 MB분의 TU인데,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식입니다.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너무 많으면은 힘드니까 볼트 한 2개만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끊을게요. 볼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얘가 이렇게 힘을 받아요. 얘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힘을 분해를 해봅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얘가 이제 이 TU예요. 그렇다면은 이 볼트에 작용하는 힘을 볼게요. 이 작용하는 힘은 여기가 T0죠. T0인데 볼트가 총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볼트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마찰력에서 이 접합부에서 받을 수 있는 힘은 T0 곱하기 볼트 개수 NB 곱하기 마찰 개수를 해주면 되겠죠. 마찰 개수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TU가 작용을 했어요. TU만큼이 얘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 들어 올리고 있으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은 TU 얘 곱하기 마찰 개수가 된다는 거죠. 얘가 인장력 작용시.
인장력이 없었다면 T0 NB 곱하기 마찰 개수였겠죠. 그렇다면은 KS는 얘 분의 얘를 해주면 됩니다. 얘가 식 A, 얘가 식 B라고 해주면 KS는 A 분의 B가 되겠죠. KS는 A 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A식이 T0 곱하기 NB였어요. 곱하기 마찰 개수였고, B식이 T0 NB 빼기 TU 곱하기 마찰 개수였죠. 약분해줘야죠. 얘 소거할 수 있죠. 얘 소거해주면 그러면 얘는 T0 NB 분의 T0 NB 빼기 T0 NB 분의 TU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또 약분되죠. 따라서 1 빼기 T0 NB 분의 TU가 될 거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수식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수식이니까 이 유도 과정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말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난다면은 이 원리식 원리만 잠깐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찰 접합은 끝이고요. 그럼 이제 이 지압 접합 시 적용되는 볼트의 설계 인장 강도 및 설계 전당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압 접합이죠. 얘도 이제 그 아까 그 지압 접합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볼트를 이렇게 양옆면에서 당겨서 이렇게 이제 지압면이 발생하고, 하지만 결국에 파괴되는 건 이 면에서 잘리는 거죠. 이 면이 잘리는 파괴가 발생하는 거죠. 이 면을 이렇게 단면을 끊어서 보면 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면적이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얘가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면적 곱하기 응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면적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하면 되겠죠. 원이니까. 응력은 얼마가 될까요? F10T라면 1000MP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 인장 강도가 수식으로는 이런데 Fn ns 이게 중요한 게 빠졌네요. 예, 가장 중요한 단면적이 빠졌습니다. 단면적. 그러면 이제 이 FN이 케이스별로 다른데 이 다른 걸 이제 확인해야죠. 이 AN은 볼트의 단면적입니다. 이 볼트의 단면적이고 이 공칭 인장 강도, 즉 인장만을 받을 경우, 인장만을 받을 때는 이때 이 FN은 0.75FU가 됩니다. 0.75FU. 이 FU는 아까 말한 그 응력이죠, 응력. 그러니까 이제 F10T라면 1000MPA죠. F10T라면 1000MP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칭 전단 강도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단면에 나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0.5FU, 전단면에 나사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0.4FU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서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요. 이 볼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 볼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나사선이 있어요. 이렇게 나사선이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결국에 우리가 뽀개지는 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전단면이에요. 여기가 전단면인데 여기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칠판에 괜히 그렸네. 이 그림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단면이 여기죠. 근데 지금 나사선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나사선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건 이 면적이 작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4FU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볼트의 나사선이 여기까지 밑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전단면이 여기잖아요.
전단면 이력인데 전단면에 나사선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사선이 없으니까 볼트의 전단면이 크다는 얘기죠.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5 FU를 사용합니다. 그게 아까 여기 교재에 있었던 0.5 FU 전단면의 나사부가 불포함시 0.4 FU 전단면의 나사부가 포함시 전단부에 나사선이 있으면 면적이 작아지고 그만큼 더 불리하다라는 거죠. NS는 뭐 아까 얘기했던 1면 전단인지 2면 전단인지 그거기 때문에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고 A는 볼트의 단면적이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설계 인장 강도 및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인장력 발생 시, 즉 인장 플러스 전단일 경우 우리 마찰 접합일 때 인장력을 받을 경우에는 이 KS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강도를 저감시켜줬죠. 얘는 항상 1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애니까. 이번에도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고려해주기 위해서 인장력이 발생할 때는 FNT가 원래 공칭 인장 강도 0.75 FU였죠. 이 FNT 대신 FNT 프라임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FNT 프라임을 적용해주면 되는데 FNT 프라임을 그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FNT 프라임은 1.3 FNT 빼기 0.75 FNV분의 FNT 곱하기 FV입니다. 여기서 이 FV는 소요 전단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FNV하고 FNT가 동시에 이렇게 작용하면은 응력 형태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SRSS를 사용해 가지고 구한다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한다면은 얘가 RN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얘가 RN이라고 하면은 양변을 제곱을 해줘요. 양변 제곱하면은 양변을 제곱해 버리면 FNT 제곱 플러스 FNV 제곱은 RN 제곱이죠. 원이잖아요. 원의 형태. 그럼 이제 이 원의 형태가 되겠죠. 이 원 안에 들어오면 OK이고 원 밖에 나가면 NG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 형태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이 원을 이 하얀색 직선으로 이상화 시켜줍니다. 하얀색 직선으로 이상화 시켜주고 나서 얘 가지고 FNT 프라임을 산정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선형 보완돼 가지고 식을 만들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찰 접합하고 지압 접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설계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설계 방법이 있는 거겠죠. 두 가지 설계 방법이 있는 건데 결국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느냐. 이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접합의 안정성 검토 시는 기본적으로 지압 접합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찰 접합으로 설계하면은 더 보수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마찰 접합을 적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 접합으로 설계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의 사용성 검토 시, 접합에서 사용성이라고 하면은 미끌림이 발생하는가, 이 볼트 접합되어 있는 부재를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얘가 이제 미끌려버려요. 얘가 미끌려서 이 볼트 구멍이 여기까지 이동해버려요. 여기 맞닿아 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1mm, 표준 구멍이면 1mm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1mm만큼 얘가 움직여 버리는 거죠. 움직여 버리는 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마찰 접합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때 이 사용성 검토이기 때문에 개수 하중이 아닌 사용 하중을 적용하는 거죠. 접합의 안정성 검토 시는 당연히 개수 하중을 적용할 겁니다. 하중 개수 반영. 고정 하중하고 할 하중만 있다면 1.2D 플러스 1.6L이겠죠. 하지만 마찰 접합을 적용한다면 마찰 접합으로 사용성 검토를 한다면 사용성 검토하기 때문에 사용 하중인 D 플러스 L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 접합은 기본적으로는 사용성 검토용이다. 하지만 마찰 접합이 더 보수적이므로 마찰 접합으로 접합의 안정성 검토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마찰 접합으로 접합 안정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지금 이제 마찰 접합을 개수 하중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 해가지고 제가 따로 표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경우는 미끄러짐이 슬롯하고 대용 구멍으로 인해서 허용된 미끄러짐이 상대적으로 크고 P델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2차 하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또한 접합 후 변형으로 인해서 소변형 과정이 위반되어 하중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결국에 변형으로 인해서 2차 하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큰 하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 검토 시 아예 처음 이 얘기는 마찰 접합에 개수 하중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는 설계할 때 무조건 마찰 접합으로 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찰 접합에서 OK가 나오면은 지압 접합은 해보나 마나 무조건 OK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접합의 안정성은 지압 접합을 적용하면 된다. 사용성 검토 시는 기본적으로 마찰 접합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설계 시 마찰 접합을 적용해야 된다. 이 사항은 머릿속에 그래도 보통은 우리가 계산 문제에는 어떻게 설계하시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입니다. 이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는 마찰 접합,
지압 접합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를 구하는 이유는 볼트 구멍에서 파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볼트 구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볼트 자체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볼트 구멍이 부서진다든지 접합이 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 파괴가 발생할까요? 이 파괴 모드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파괴 모드를 설명을 해보면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밑에 그림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단면도에서 보면 얘가 파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왜 얘가 파괴될 수도 있냐? 얘는 고장력 볼트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얘 강도 얼마일까요? F10T면 1000mPa죠. 그럼 이게 접합이 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가 SS275라면 FY 기준으로 275mPa죠. FU 기준으로 봐도 410이죠. SS355라면 FY355, FU 490입니다. 지금 파괴니까 이 FU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FU 기준으로 볼 때 볼트가 튼튼할까요? 이 플레이트가 튼튼할까요? 볼트가 튼튼합니다. 볼트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압면에서 얘가 단면적이 충분하면 그럼에도 파괴가 되지 않겠지만 단면적이 부족하면 여기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파괴 모드 A에서 파괴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산정을 해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LC1, 여기서 여기까지가 LC2입니다. 파괴 모드 A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 이 색칠되어 있는 여기가 면적이죠. 곱하기 응력을 해주면 되겠죠. 면적 곱하기 응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면적은 LC 곱하기 두께 T, 얘가 두께죠. 두께 곱하기 LC 하면은 면적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응력 FU인데 주의해야 될 게 이 FU는 접합되는 부재의 강도, 혹은 접합되는 플레이트의 강도. 그러니까 얘가 FU라야 되는 거죠. 이 FU가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얘가 파괴 모드 A에서의 받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기 시그마를 붙여 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LC1, 2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다면은 그냥 볼트 개수만 곱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LC1과 LC2 길이가 다르다면은 각각의 길이를 다 더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괴인데 두 번째 파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짐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미끄러짐이 발생한다면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했을 때 미끄러짐이 발생했다면 결국에 볼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볼트가 볼트 구멍에 이렇게 맞닿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반대쪽으로 붙였네요. 이쪽으로 붙겠죠. 이런 식으로 볼트 구멍에 맞닿게 됩니다. 얘가 이 미끄러짐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볼트 구멍이. 볼트 구멍에서 이런 식으로 단면도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파괴가 발생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얘가 파괴 모드 B입니다. 파괴 모드 B. 파괴 모드 B에서 받을 수 있는 힘을 산정해 보면 얘도 결국에 면적 곱하기 응력이 될 것인데 여기서 이 면적은 여기 맞닿는 부분은 이 볼트 직경 D, 여기 볼트 직경이 D죠. 볼트 직경 D 곱하기 두께만큼 맞닿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면적은 D 곱하기 T 곱하기 응력 FU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파괴 모드 B에서 받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에 개수만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괴 모드 중에 불리한 쪽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설계 지압 강도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식이 LC 곱하기 T 곱하기 FU, D 곱하기 T 곱하기 FU. LC 곱하기, 색깔 바꿀게요. 죄송해요. LC 곱하기 T 곱하기 FU, D 곱하기 T 곱하기 FU, LC 곱하기 T 곱하기 FU, D 곱하기 T 곱하기 FU, LC 곱하기 T 곱하기 FU, D 곱하기 T 곱하기 FU. 개수만 기억하면 끝이죠, 이제. 그리고 이 강도 감소 개수는 다 0.75네요. FU가 들어가면은 보통 다 0.75죠. 취성 파괴인 경우에 FU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개수를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물론 공부할 때 헷갈려 했습니다. 저라고 예전에 안 그랬겠어요. 일단 사용화 중에서 고장력 볼트의 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될 경우, 고장력 볼트의 구멍이 변형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압 접합이죠. 지압 접합 같은 경우는 지압에서 그 볼트가 볼트 구멍에 맞닿는 경우를 전제로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압 접합 같은 경우는 여기 A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고 이때 적용하는 건 1.2와 2.4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용화 중 상태에서 고장력 볼트의 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1.5, 3.0입니다. 아까보다 하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보다 더 유리하게 봤다라는 건데 왜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을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석사 때도 실험 가지고 논문을 썼고 실무 경험을 쌓을 때도 연구팀에서 있었던 경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험을 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 볼트에 대한 실험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볼트에 대한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좌우로 당기는 게 이제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델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그리는 게 맞겠네요. 좀 과장해서 볼트 구멍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부러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겠지만. 그럼 이제 P 델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 델타. 하중을 계속 증가시키면 P 델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다가 눈곱만큼 찡이 미끌려요. 여기서 이 미끌리는 이 길이, 얘는 얼마다? 표준 볼트 구멍이라면 1mm입니다. 왜냐하면 이 볼트가 있는 위치하고 볼트 구멍 사이 이 거리가 1mm이기 때문이죠. 1mm만큼 이렇게 변형이 발생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이 미끌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여기다가 안 할 걸. 그렇다면 얘가 뭐다? 마찰 접합 강도. 즉 설계 미끄럼 강도다. 처음부터 설계 미끄럼 강도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네, 설계 미끄럼 강도입니다. 얘는 설계 미끄럼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똑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지압 강도가 되는 거죠. 이 지압 접합시 강도니까 제가 설계 인장 강도 또는 설계 전단 강도죠. 여기서 설계 전단력을 받고 있으니까 설계 전단 강도라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용하 중 상태에서 볼트의 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지 않은 경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케이스는 바로 마찰 접합이라고 했죠. 마찰 접합. 정확히 말하면은 마찰 접합으로 사용성 검토를 한 경우. 사용성 검토. 또는 마찰 접합 설계. 마찰 접합으로 설계했거나 마찰 접합으로 사용성 검토를 한 경우라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 강도 감소 계수가 안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면 미끄럼이 발생한다 안 한다?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아요.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볼트가 구멍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 상태가 어떻게 되죠? 구멍 상태가 쌩쌩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그래서 이제 이 구멍 상태가 쌩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멍 상태가 쌩쌩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유리하게 봐줄 수 있는 거죠. 구멍 상태가 쌩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하중 상태에서 얘가 여기 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기치 못한 하중으로 닿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 구멍이 아주 멀쩡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보다 3.0이 더 커졌죠. 받을 수 있는 힘이 더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슬록 구멍에 수직한 경우, 장슬록 구멍에 수직한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케이스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1.0, 2.0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거를 헷갈려 하진 않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 방법은 구멍 상태가 쌩쌩함으로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찰 접합으로 설계하건 지압 접합으로 설계하건 기본적으로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까지 구해야 볼트 설계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상으로 오늘 그 용접하고 볼트 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풀이를 예전에 기출문제풀이 다 했었지만 최신 문제를 반영해가지고 좀 더 업데이트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